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결과적으로 예상대로 플러스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은 어제 예상대로 잘 버텨주기는 했습니다. 자, 중국장도 급락 후에 플러스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조금씩 바닥 신호들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9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점검 좀 해주시죠. 저는 지표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대한 좀 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주장창 몇십 년 동안 이 방송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정보다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뭐 시각 자체를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도 좋지만 미래에 저희 만약에 종목 투과수가 없을 경우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 사이클을 볼 때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유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유가 저희가 시작할 때 뭐 42불, 43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맥스 62불 딱 잡아드리고 바닥 40불이라 하고 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유가가 그렇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움직일 거라는 걸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자동적으로 정유 섹터, 화학 섹터는 자동적으로 좀 매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개별 중소형주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형주격인 LG화학, 롯데케미컬, 하나케미컬, S오일, SK 뭐 케미컬 이런 정유화학 섹터에 대한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인 유가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sek터, 그리고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참 맥점을 잘 찝어드렸죠. 근데 어떻게 맥점을 찝는지에 대한 뷰 자체를 좀 공부를 해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왜 이 종목이 가는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연말에 왜 상승할지 그리고 뭐 게임, 모바일 게임이 됐건 뭐 온라인 게임이 됐건 차세대 연말 되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왜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한 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저희가 없을 경우에도 개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중국 시장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전략을 짜봤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튼튼하게 만들려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한다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계속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보유주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반복론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저희 종목투캅스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5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장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오겠습니다. 7482번님 삼양통상 8만원에 비중 50% 현재가 74,0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스마트인컴 박용욱 대표가 뭐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지없이 조광피혁과 뭐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엊그제 조광피혁이 한번 상담이 왔었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분간 좀 옆으로 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삼양통상 같은 경우도 조광피혁이 뭐 대주주는 아니죠. 한 5%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죠. 대한방직 같이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금방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대한방직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한가
8월 18일 날 마이너스 18%, 8월 20일 날 마이너스 29%, 8월 22일 날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14만 원이었던 게 뭐 3거래일 만에 4만 원 중반가량 빠졌다가 결국은 재료 전주의 도청 근처에 3만 평 부지 3천억 가까이 되는 대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매각 공고가 뜰 것이다. 뜬다.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쉽게 제자리를 찾아오는데 이런 뉴스가 안 뜬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뭐 한 게 하락했다가 전 하락폭을 좀 만회를 다시 못하고 옆으로 기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날 하한권 갔던 7만 6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8만 원에 그 지금 거래되고 있는 8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예, 8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현재가가 7만 4천 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옆으로 조금 더 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조금 사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다음 종목 대웅제약이고요. 매입 단가 10만 3천 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셨죠? 이분 1553번님 가진 분이신데 대웅제약 놓고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변곡점에 잘 맥스를 좀 많이 찝어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월달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이때 가격이 6만 5천 원이었는데 뭐 15만 원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했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나보타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나보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희석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뭐 미국 쪽에 FDA 승인을 받은 것 같이 광고를 했다라는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을 해가지고, 나보타 관련된 실적, 매출이 잡히는 거 보고 들어가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매매 동향을 잘 못 맞추신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15만원대, 11만원대, 9만원대, 8만원대 계속 맥점을 잡아드렸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시알리스 제네릭 의약품이죠. 이 제품에 대한 4월 출시에 대한 이슈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긴 상승에 나왔던 9만원, 10만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 7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가로 9만원 잡아드릴 테니까 9만원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7414번님 쿠쿠전자 비중 종목 28만 7천 원에 비중 60% 가지고 계신 분이죠. 27만 8천 원, 비중 60%. 지금 이두코멘터님 컴퓨터가 잠깐 안 돼가지고 제가 연속으로 좀 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쿠쿠전자 좋습니다. 결국은 쿠쿠전자, PM풍년, 리온 쿠첸 전체적으로 중국 쪽 매출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 쿠쿠전자 MS 한 60% 정도 가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독보적인 기업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발표하는 5월 29일 날 결국은 상한가 마감, 그 이후에도 전형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24만 원과 30만 원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 중국 쪽 이슈죠. 중국 쪽 안 좋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중국 쪽이 PMI가 49.7이다.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이 낮다라는 설로 인해, 그리고 사실로 인해서 주가 하방으로 좀 밀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쿠쿠전자의 이제 매출표입니다. 재무제표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매출에 꾸준히 3,300억, 5,000억, 5,600억, 6,700억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놓고 보면 유보율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현재 좀 낮은 상황이고, BPS 같은 경우도 5만 원대니까 BPS 대비해서 PER 대비해서는 좀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쿠쿠전자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주가 상승에 힘입어, 그러니까 5월에 상한가 가지고 주가 재료 터졌을 때 이후에는 외인들의 지분을 좀 매각하는 이슈가 매각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때 지분이 외인을 놓고 보면 한 10%대가 좀 10% 초반대였죠. 10% 초반대였는데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외인 지분 10% 미만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7만 8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딱 이때 지금 뭐 21선이 일봉상으로 61봉선을 걸쳤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너무 크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중국 쪽 매출 좋을 거라 중국 쪽 성장세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희석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봐서 주가가 15만 원 대비해서 주가 100% 정도 상승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니까 지금 딱 가운데 구간이 28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있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코쿤전자가 잡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잡주같이 그러니까 잡주같이 급상승이 나올 패턴은 힘들고, 이렇게 밀렸다 가고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7만 8천 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다는 게 지금 장세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시면 매입 단가 근처는 물론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셨다가 매입 단가 오면 비중을 한 30% 정도만 줄이시고 나머지 30%는 현금도 좀 어느 정도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영원무역. 영원무역이요? 62,500원에 30%요. 62,500원에 30%요? 네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셨어요? 글쎄, 그게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 좀 봐주시면은. 목표 주가가 좀 많이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영업무역 최근에 어떤 그런, 하반기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고성장에 대한 어떤 이슈들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네. 중요한 것은 이 영업무역이, 잠바 생산, OEM으로 장바 생산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경영.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페이스, 네네. 그죠? 네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업체 자체가, 작년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어떤 이슈들이 겨울에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작년과 재작년. 그러니까 꾸준히 그에 대한 이슈들로 상승이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어떤 그런 수주, 고성장적인 그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서 네.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금 들어왔어요. 네네. 지금 거의 지금 7월 달에 거의 몇 손가락을 제외하고 꾸준히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네네. 중요한 것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2014년도 있죠? 2014년도가 거의 최고치에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업무역 자체가. 근데 네. 그때 가격대가 얼마였냐면은 72,000원대였어요. 네네. 72,000원대였는데 이번에 2015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 8월 달에 이 종목이 최고가 12% 정도를 상승하고 나서 가격대가 형성된 게 72,2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72,000원대가 2014년도에 한번 찍었고 2015년도에 찍었죠. 네, 한 달 전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어떤 고점적인 부분들을 쌍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네. 쌍봉이라고 하는데 그 쌍봉적인 부분들 72,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지금 터지는 모습이에요. 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네. 데 있어서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은 이 72,000원대에 대한 어떤 고점적인 매물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구간에 62,500원대 되시니까는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네.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너무 이 종목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한번 끊고 가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이전에 72,000원대 가격적인 부분들이 다음번에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3번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저항적인 부분들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유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전 네. 고점이 되겠죠. 67,000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2개월 정도는 걸리죠? 일단은 지금 월봉을 좀 보더라도 하락을 마감하는 시그널들이 지금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소한 11월 달 정도까지는 일단은 실적 보고 확인하고 대응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BGF 리테일이고요. 네. 22만 4천 원에 80%요. 일전에 전화 한번 주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틀 전에 화련 젠덱스랑 계약번 터졌을 때 네. 21만 원 장중 터치하길래 네. 40%는 매도했고 나머지 40% 가지고 있는데 계속 내리더라고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래도 맥점 딱 21만원 잡아드렸는데 그날 고가 21만 6천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좀 잘 따라서 매매를 좀 해주셨네요. 네. 예, 잘하셨고요. 뭐 수익 실현은 일단은 반절 정도 잘 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반절 물량, 그러니까 수익 실현할 물량을 만약에 지금 더 사신다고 하면 비중이 12% 정도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21만 원에 매도를 100주를 했다고 하면 지금 산다고 하면 112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해가지고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 영역에서나 가능하지 개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결국은 매출 꾸준히 증가되죠. 8월 28일 날 뉴스 찾아보면 결국은 호실적 발표하고 상반기 영업이익 93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증가됐다는 호실적과 함께 여지없이 기관들이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GS 리테일은 잘 가는데 BGF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길래 네. 계속 떨어지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올라갔으면 좋겠고 자기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을 때는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변하는 게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증가되는 기업도 50%, 100% 이상 조정이 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량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상황에 과거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8만 원 대비해가지고 고가 23만 원이라고 하면 한 200% 이상 올라오는 거예요. 한 달 내에, 아니 1년 내에.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BGF 리테일이 뭐 매출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가 됐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예, 그러면 분명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구간, 그리고 오버슈팅이 돼 있는 구간이라고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케이 23만 원이니까 30만 원 가자, 40만 원 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 장기적으로 기업을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양호한 가격 조정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제 매수가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지금 좀 더 사야 될지.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 종목 이번에 하방에 밀리면 네. 장중에 17만 원을 한번 터치할 것 같아요. 종가상 말고. 네네. 장중에 17만 원을 한번 터치할 것 같아요. 그러면 21만 원대 매도하신 물량이 있죠, 반절. 네네. 그거를 17만 원대 다시 사세요. 네. 예, 그러면 평균가가 훨씬 많이 떨어지죠. 네네. 그래가지고 가져가신 전략 취하시고요. 네. 1차적으로 17만 원에 다시 사셨다가 반등 나오면 20만 원 1차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잊지 마시고 17만 원에 사셔가지고 평균가 한 20만 원에 낮춰놓은 다음에 1차 목표가 20만 원 잡으면 매입 단가가 20만 원 선 될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마크로진이,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7,350원이요. 예. 10%입니다. 10%요. 예. 지금, 언제 매수하시게 된 종목이시죠? 이게, 한 달쯤 됐는 것 같는데요. 한 달 정도 되셨다고요? 예. 한번 매도 기회가 있으셨나요, 혹시? 없었습니다. 매수하시고 바로 내려오신 거죠? 예. 자, 일단은 뭐 마크로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와줬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실적은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적인 부분들 일단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구간은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메디포스트라든지 관련된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일단은 10%대 되시니까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하락에 대한 저점적인 부분들,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급한 슈팅보다는 에너지를 응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옆으로 기는 모습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비중 10% 되시니까는 조금 부담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부담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3만 원대, 3만 원대 초반권 정도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갖고 평균 단가를 3만 5천 원 미만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게 할까요? 예, 수익을 내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3만 5천 원 미만 정도로 일단 평균 단가 낮추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 목표가 지금, 4만원대에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4만원대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21일평, 61일평, 뭐 121일평 전부 다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들이 어떤 손절로서 굉장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크로전에 투자한 사람들을 굉장히 지치게 해서 손절 물량들이 쏟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옆으로 기는 패턴들의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수렴화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간은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정도는 보유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는 4만 1,000원 정도 있죠? 4만 1,000원 정도가 이번 연도부터 계속적인 어떤 밴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4만 1,000원 정도 말씀드리는 전략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세실험님.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5%에 42,300원 정도 됩니다. 42,300원이요? 62,300원이요. 62,300원이요? 예. 굉장히 좀 잘 사셨다고 좀 칭찬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네요. 현재가가 뭐 59,100원이고요. 오늘 한 1% 정도 상승을 했네요. 결국은 뭐 환율적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거에 영향에 미쳐서 2분기 좀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8월 20일 날 대주주 관련된 좀 매도가 나왔네요. 대주주 김동영 회장 자녀 지분 일부 처분했다는 뉴스가 8월 20일 날 떴고요. 8월 20일 날 주가가 뭐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봉제 산업을 하는 회사죠. 봉제품 관련된 매출이 한 9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쪽 매출이 그러니까 달러로 쉽게 말해서 달러로 결제하는 매출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환율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 자체에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봉제 산업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은 매매 패턴 굉장히 단순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원엔 달러 기준으로 환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홀딩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떨어질 거다. 그러면 매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 환율적으로 지금 수혜를 보고 주가 상승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근 주가 4만 원대 대비해서 벌써 뭐 한 50%, 60% 이상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돼서 이게 매출도 증가가 된 거죠. 어떻게 따지면 환차익이 있으니까 매출이 증가된 건데 순수 본래 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이 증가된 거냐 아니면 단순히 환율적인 측면만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그죠 연초에는 원엔 달러가 막 1,000원 무너지네 막 900원 800원 간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엔 달러 기준으로 1,200원 거의 육박해요. 1,180원, 90원, 70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엔 달러 기준으로는 1,200원이 맥스예요.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환율이 굉장히 탄성이 강한 뭐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위로 돌려버리면 1,200원, 1,300원 오버슛 등도 쉽게 나와요. 환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0원이 환율이 뚫린다. 그러면 홀딩하시는 전략 좋고요. 만약에 1,200원이 계속 맞으면서 옆으로 기는 패턴이 보인다고 하면 이 기업도 옆으로 길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지 마시고 환율을 연계시켜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2,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지금 뭐 한 3,000원이니까 5% 정도 손실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입가 근처는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 근처 갈 것 같아요. 지금 1,170원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한번 1,200원 터치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62,000원, 63,000원 터치할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좀 진정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영향 맞춰가지고 주가 간다 그러면 62,000원, 3,000원, 4,000원 그러니까 전고점인 68,000원 좀 오버슈팅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4,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63,000원, 4,000원 오면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밴드 잡았고 매매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이니텍 오늘 매수했거든요.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300원에 30%요. 7,300원에? 30%요. 그럼 몇 퍼센트에 매수하신 거예요? 10%에 추격 매수하신 건가요? 예, 예. 뭐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셨었어요? 8,000원 정도요. 8,000원 정도요? 네. 일단 다음부터는 추격 매수를 웬만하면 지금 시장에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걱정이 되셔갖고 일단 전화 주신 거죠? 목표가 궁금하셔갖고. 예, 예.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슈, 핀테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이인텍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어느 정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정고점이 8,400원이죠, 그죠? 8,400원, 8,700원대입니다. 이때 구간대 한번 수급적인 상황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7,000원대, 그러니까 8,000원대가 돌파한 이후에 어떤 수급 추체를 보게 되면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와주는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8,400원대, 그러니까 8,000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대 한봉이 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세가 아니라 기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내일 정도에는 한 번쯤은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도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이슈는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 추격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추격 매수해서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성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 8,200원대, 8,200원대에서 한 8,300원대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다음 주까지 그럼 가지고 가도 되나요? 아니면 내일. 거래량이 일단 터졌기 때문에요. 네네.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는 급격한 거래량이 터지기에는 굉장히 좀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워가 이미 이 과거에 계속적으로 핀테크라든지 어떤 그런 인터넷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시 매도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옮긴 싱크요. 매입당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0,000원에 20%요. 10,000원에 20%요? 네. 이건 좀 높게 사셨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이 되겠네요. 7,600원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상승이 나왔던 2월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시작 지점이 안타깝게도 이번 전 저점과 딱 맞추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7,600원 라인이 되겠죠. 매출에 큰 영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에 큰 증가세는 없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400억 정도 나왔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6,488억 뭐 비슷하죠. 상반기 놓고 보면 27억, 21억 영업이익 나왔으니까 한 48억 정도 되니까 뭐 하반기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외인의 매도세가 급격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외인이 8%, 9% 이상 가지고 있던 게 최근 들어가지고 외인 지분이 뭐 6.5%, 그러니까 한 1.5% 정도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7,600원, 7,500원 이 라인을 지지하는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7,600원의 다중바닥을 형성한다고 하면 뭐 기술적 반등 가능하고요. 마장이 다중바닥을 형성을 못한다고 하면 하방으로 조금 더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결론 말씀드리면 좀 밀릴 것 같아요. 밀릴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손절 라인 이미 늦췄잖아요. 한 22%, 23% 정도 손실 구간이니까 손절 라인 의미 없는 것 같고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기업 자체에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전화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7,600원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지지를 했을 때 전화를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제가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7,600원이 오면은 네. 저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나 거기서 돌아서는 걸 보고서는 추가 매수해야나 어떡한데. 그러니까 그때 전화 한 번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600원을 지지를 할지 못할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7,600원을 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뭐 다중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해갖고 단단한 바닥을 만들겠죠. 그러면 2차적인 바닥이 나왔으니까 지금이 뭐 7,600원 1차니까 2차적인 바닥이 7,600원 다시 온다고 해서 반등 찍고 아니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파동치듯이 다중바닥이 형성되게 되면 이때 굳이 2차 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대 말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7,600원이 왔을 때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좀 예. 그러면 거기서 더 밀리면 얼마까지 더 밀린대요? 제가 보기에는 하방으로 한 7,000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가격보다 한 10% 정도 빠진 가격이 진바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7,000원대 가면은 거기서 좀 뭐 하려나요? 그냥 7,600원대 연락을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매매해 주세요. 네, 거기 가길랑 전화 드릴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성 LNS고요. 예. 네, 지금 평단가는 82,200원이고. 예. 비중은 40%거든요. 예, 예. 지금, 시장도 안 좋고 해가지고. 예. 지금 제가 비중도 좀 있긴 한데. 네. 아직 제가 바닥을 못 봐가지고요. 앞으로 올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 좀 구하려고요. 일단 어제도 산성 LNS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상담을 좀 해드리고. 못 봐가지고. 예, 예. 지금 산성 LNS 종목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세력, 어떤 그런, 이 종목을 주도했던 어떤 그런 주체들이 개인들에게 물량 굉장히 많이 떠넘긴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개인들이 좀 많이, 홀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도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시장이 급하락이 나올 때 전저점 쌍바닥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 출발했었죠. 그죠? 네네. 그리고 난 이후에 전저점은 이탈을 안 했습니다. 전저점이 47,300원대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마무리하는 좀 시그널은 좀 잡히고 있거든요. 잡히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료가 계속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 나와주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연속성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성 LNS 지금 평단가가 일단 8만 원대신데 뭐 평단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지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급격한 상승적인 구간보다는 내일은 제가 봤을 땐 갭상승 출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갭상승 출발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5일선을 안착하는 흐름들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일은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당분간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단기 박스권 구간이 되겠죠. 47,000원 구간부터 6만 원대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 구간에 안에서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은 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매수가가 8만 원대시니까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7만 원대 중반대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뭐 중추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을 기군한 이후에 재료가 나왔을 때 슈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하락을 하려는 어떤 의도가 충분히 이 차트에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매도도 지금 쇼커버가 안 돼가지고 좀 겁이 좀 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탈락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태를 여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농간에 좀 놀아나지 마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일단은 기간은 좀 걸릴지언정 7만 원대 한번 보고 한번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젠백스 네. 40%였는데 이게 산지가 오래됐어요. 31,000원에 사가지고 네. 20%는 뭐 39,000원, 4만원대 매도를 했고요. 네. 지금 20%가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해서요.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잘은 모르지만 좀 알고 있어요. 예. 젠백스가 시총이 한 1조가 좀 못 되죠. 뭐 9,700억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젠백스 혹시 매출 아세요? 얼마인지 작년에? 아, 잘 모릅니다. 249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업도 적자 1억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솔직히 말해서 매출 나오는 회사가 어디 있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약바이오가 꿈을 먹는 산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 기업과 뭐 또 MOU를 했죠. MOU를 해가지고 3분기 말 늦으면 4분기에는 화련 젠백스 쪽을 통해 가지고 뭐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근데 예상 매출액이 1년에 한 5조 정도 된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요. 실제 매출이 나오면 주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미. 예. 근데도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 나온 다음에 개인이 들어가도 늦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10만 원 간다고 하면 3만 원, 4만 원에 사도 의미 없잖아요. 10만 원 간다고 치면. 근데 그것을 굳이 10,000원에 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실적이 나오는 걸 좀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다음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45,000원까지 갔다가 안타깝게 3만 원대 강력한 지지라인을 좀 못 지키고 25,000원까지 하방을 했고요. 이번에 25,000원을 바닥을 찍고 3만 원 뚫고 오늘 종가상으로 34,6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3분기, 4분기 매출 눈으로 찍히기 전에는 37,000원 근처가 딱 맥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장기로 보겠다. 나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뭐 내년에 매출 찍혀도 상관없다 하시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뭐 매출 찍히는 거 눈으로 보고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7,000원이나 6,000원 근처 되시면 좀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세요. 예, 그렇게. 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네테스 8,600원에 20%요. 8,600원에 20%요? 네네. 매수를 언제 하신 거죠? 거의 한 4월인가 5월인가 됐겠는데. 4월인가 5월 정도예요? 네네.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했네요, 그죠? 예, 그 뒤는 계속 좀 빠졌죠.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시게 된 지금 거죠? 여기 손절을 하고 다른 걸 교체를 할까? 안 그러면 조금 기다릴까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딩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한 30%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이시죠? 네네. 지금 구간에서 굳이 손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개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8월 달에 기관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한 주체들이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에 잡히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흑자 전환을 했죠. 이번 연도에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자였다가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정말 이 회사의 주주들께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난번에 이 네페스가 작년 9월달경에 최바닥을 찍고 10,000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과거의 학습효과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얼마 정도로 하락하고 10,000원까지 돌파를 했냐면은 5,000원대를 지지를 하고 돌파가 좀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하락 때 5,000원대를 일단 이탈을 안 하고 일단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중이 20%잖아요. 네네. 다른 혹시 현금 여유가 좀 되시나요? 예, 조금 있어요. 그러시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던 게 네페스는 앞으로 뭐 어떤 전개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뭐 네페스가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이 LED 쪽 말고도 어떤 반도체 LED 쪽 말고도 사물 인터넷 관련된 어떤 그런 신규 사업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홀딩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롱런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윙적인 개념 말고 롱런으로 보시되 8,100원 정도 있죠? 네. 8,100원 정도에서는 일단 한번 짜르신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해서 평균다가 조금만 낮춰보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부엌스에.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저 매입 단가는 33,700원에 30%. 오늘 사셨나요? 예. 좀 아이러니하게 오늘 종가가 딱 33,700원이네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좀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대주주 주가 매도가 좀 있었죠. 7월 28일 날 최대 주주 특별 관계인 보유 주식 3만 주 장내 매도 7월 27일이고요. 여지없이 주가 6.3% 정도 하락하는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만 놓고 보면 기업 굉장히 우량해서 주가 쭉 우량하게 위로 상승하는 패턴 보이고 있는 차트긴 하죠. 과거 5,000원대 기업이 5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주봉으로 보면 7월 27일을 변곡점으로 고점을 만들고 주가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2,000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로 보면 일봉상으로 121선, 201선이 다 이탈됐는데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종가가 33,700원인데 그 주봉상으로 60일선도 33,8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탈이 됐죠. 근데 조금 왜 과감하게 베팅을 하셨나라고 제가 의문을 좀 가져갖고 찾아봤더니 기관이 또 매도를 했네요. 오늘 또 한 9만 주 가까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한 100% 정도 터졌죠. 전일 8만 주였는데 오늘 18만 주까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매수를 하신 게 좀 의아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참 좋던데요. 실적은 좋죠. 결국은 의료기기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은 아닙니다. 큰 폭은 아닌데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 삼성테크인 인재들이 나와고 차린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18%, 19%, 16% 이 정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3,700원이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6,000원 한번 갈 것 같아요. 36,000원에 끊을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겠다 하면 36,000원에 정리를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멀리 가져갈까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거 매일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네. 매일 좀 올라가고 한 35,500원, 6,000원 요때 갈 것 같아요. 장중에. 그러면 요때 정리를 하셨다가 32,000원에 다시 사셨으면 좋겠어요. 32,000원에 다시 32,000원 초반에. 초반에? 네, 그럼 한 5%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물량을 100주를 105주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내일 35,500원, 뭐 300원 요 사이에 매도하셨다가 예. 뭐 한 2주 내이죠. 캔들 한 10개 예. 내에 주가 밀려갖고 32,000원 초반 온다. 그럼 다시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저기요, 네. 삼성전자를 126만 원인가? 근데 그렇게 샀는데요. 예. 그 SK증권이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무슨 역삼동으로 또 이사를 가고 또 딴 데로 또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팽개쳐놨거든요. 그랬더니 100 얼마까지 빠져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126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물타기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시장 있죠? 시장하고 연결해서 이제 봐야겠잖아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지수 구간 자체도 지금 바닥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강력한 슈팅보다는 어떤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의 패턴을 보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에 140만 원대를 찍고 40% 하락 후에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15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150만 원, 그러니까 30% 이상, 40% 이상 나오게 됐을 때는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이번에도 2014년도에도 똑같습니다. 15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50% 이상, 그리고 이번에도 15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반.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등 구간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저점 구간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옆으로 기는 패턴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흐름들도 지금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뭐 예상치보다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예상치가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옆으로 기는 패턴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급하게 추가 매수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자금으로 다른 어떤 종목들을 활용을 하시다가 조금 더 9월 추석 전에 있죠. 그러니까 2월 셋째 주에 FMC 회의가 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 정도, 그때 한번 추가 매수. 9월 마지막 주 정도요. 그러니까 9월 17일인가 17일 정도가 아마 F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결과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인지 안 하게 될 것인지 단서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변화가 급변동하게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생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지수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재료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신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격권이 120만원대, 딱 지금 매수가가 저항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20만 원대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금 가격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망 포지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FOMC 회의, 그러니까 9월 둘째 주 이후에 한번 추가 매수해 보신 전략. 그래서 평균 단가를 110만 원대까지 한번 낮춰 보신 전략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120만 원대까지 오면은 그때 한번 수익 매도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매도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평균 단가 낮아져 갖고 수익 매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120만 원대 오면은 그냥 매도하는 게 낫다고요? 일단은 120만 원대 슈팅 나올 때 있죠.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안 128만 원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20 몇만 원에 샀는데 왜 7만 얼마밖에 안 돼요 지금? 일단은 지금 한 종목밖에 상담이 안 돼서요. 내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다음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기아차 3306번님 46,000원에 비중 30%. 뭐, 궁금하신 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차 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엔달러 기준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엔달러 기준으로 10%가 증가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이 1,200원이 1,100원이 됐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매년 8%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초에 1,000원이었던 게 벌써 1,2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자동차 똑같이 팔아도 영업이익률은 15% 정도 증가됩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49,600원인데 전고점이 되겠네요. 52,500원을 1차 라인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오늘 예상대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글쎄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시장 단기성으로 좀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즐거운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